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마스의 기습 도발에 의한 이스라엘과의 유혈 사태로 다시금 북괴 김정은 도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의원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남북사이의 동떨어짐인 합의입니까? 아니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입니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거 부속 합의서입니다, 장관님. 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 CEO들끼리 합의하고 이 합의를 지킬 거니까 밑에 계열사 사장들 와서 이런 거 해라고 한 게 9.19 군사 합의 부속 합의서예요, 이거. 그런데 아니 큰 틀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아닙니까? 거기서 기본 핵심이 뭡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의 정신은 뭐냐? 적대 행위 중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큰 틀거리에서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 다 깨버리고 그 비핵화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과정으로 가자고 하나의 징검다리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온 부속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이가 사인하지 않고 국방장관을 사인시킨 겁니다. 왜? 우리 CEO들끼리 합의하니까 너희들 해. 그런데 큰 틀거리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김정은이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군사합의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난 아직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깨버려서 판문점 선언과 10월 공동선언이 날아갔는데 아직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밑에 군사합의서 자그마한 거 들고 이거 협력 정지해야 되네 말이야. 이거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현 상황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국민 163명을 태우기 위해 파견된 우리 군 수송기가 일본인들도 함께 대피시키면서 일본 온라인상에 감사를 전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 이스라엘에서 긴급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군용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한 대를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보냈는데요. 정부는 가용 좌석 230여 석인 이 수송기에 한국인 체류자 163명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이후 남은 자리를 확인한 뒤 일본 정부의 탑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을 태웠습니다. 외교부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 이스라엘 일본 대사가 각각 자국민의 귀국을 지원한 우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X 등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관련 보도를 X에 공유하며 일본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태극기 사진을 공유하며 한국군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후 2시 기준 일본 야후 재팬에는 일본인 51명이 한국 비행기를 통해 대피했다는 소식을 전한 현지 매체 교도통신 보도가 가장 많은 댓글 기사 4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해당 기사 댓글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싱가포르 시민의 생선을 허용해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야후 재팬 기사 댓글에는 한국군의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측이 도움을 준 사례가 많다고 느낀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한국의 우호적인 반응이 줄지었습니다.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수소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42세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소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환장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용직과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 무직인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15일 이준석의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치는 응석바지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강서구청장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의 징계를 청원하는 링크를 첨부하며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는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국민 신뢰가 떨어지게 된 데는 그동안 방송에 출연해 오직 당에 대한 총질만 일삼아온 이준석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것이 일조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이준석이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바로 받아서 확전시키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며 이제 해당 행위자 응석바지 이준석을 제명하고 품격 있는 정당과 정당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제명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가 당의 혁신에 동참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며,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내년 총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꼴 사나운 광경이란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의 동북 삼성 구금 시설에 있던 체중 탈북민 600여 명이 기습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난 1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재호 주중 대사를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왜 탈북민 북송을 미리 막지 못했느냐는 듯 질책하듯이 따졌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 북송을 설명해주는 게 이웃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의무인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설명을 못 받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탈북민 인권은 가장 중시하는 인권인데 정말 깜깜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게 엊그제인데 민주당이 언제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심이나 있었다고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북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조선노동당 이중대 노릇을 충실히 해왔다는 사실은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북한 인권법이 최초로 입법 상정된 해가 2005년입니다. 민주당은 온갖 거짓 논리, 노동당 이중대식 논리로 입법을 방해해 무려 11년이 걸린 2016년에야 북한 인권법이 겨우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권법 핵심이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인권단체들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목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아예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7년째 북한 인권법 시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요. 정권 바꾸니 아닌 말로 참 가짜는 소리들을 늘어놓고 좌파진 민주당입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